SK오션프렌트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.8% 거의 반이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은 58.7%가 감소했습니다.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.6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.17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 검증은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분기에 121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3.8%가 감소했고,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, 이건 포괄입니다. 계약자산 포함해가지고 7.9%가 감소했습니다. 더 감소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, 그런 거고요. 이 매출원가가 42% 감소했으니까 약간 좀 더 적게 감소했죠. 그러나 매출 총이익은 61.2%, 그러니까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상승했다는 뜻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줄고 판매관리비가 반대로 29.2%가 크게 증가했어요. 그 결과 영업이익은 15억 3,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56억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. 90.2%가 감소했습니다.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. 매출이 43.8% 감소했는데 매출 변동비가 50.3% 감소했으니까 그 차이가 마이너스 6.5%가 됨으로써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스루풋율은 17%가 감소했고 매출 재료비 변동물이 감소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스루풋은 좀 적게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스루풋율로는 9.3% 플러스입니다. 마진율은 좋았다는 얘기죠. 그런데 운영 경비에서 1.7%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 1.18, 전년 동기에 1.45였는데 0.2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. 그 결과 스루풋 영업이익은 53억 9,900만 원, 54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58.7%, 원가 회계 90.2%보다는 그래도 이익이 좀 더 낮다,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38억 6,8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, 제품, 제공품, 상품이 쭉 없다가 1분기에 그 상품이 새로 생겼네요. 54억 8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상품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계약자산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건설업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21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. 이거 때문에 54억 WCAL은 55억이 감소했습니다만은 한 150억 정도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죠. 여기에서 미리 수주산업이니까 수주잔고가 6,385억 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. 그리고 기납품액이라는 것은 회계기간이 좀 없네요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% 이상만 집계를 했다는데 하려면 다 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또 이런 방법은 좀 더 초등학교 수준 정도가 돼가지고
현대중공업에 가서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회계기간이 좀 들어가야지 기납품액이 그 매출액하고 그 동일하게 표현이 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수주잔고가 6,385억입니다. 연간 매출액 정도고 그 다음에 수주를 또 계속 받지 못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? 놀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계약자산 잔고를 표시해 놨는데 1,710억 원인데 여기 계약자산이 있지만 차이가 있죠. 계약부채가 4,624억이 있다 그러지만은 여기선 또 2,961억 분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 5% 이상만 짓게 했다는 것 자체도 뭘 증명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비성분을 많이들 이 A, B로 최소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질 않고 그냥 MC로만 그 비성분을 했는데 제가 외주비를 추가로 넣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47.3%가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경비는 1.7%가 감소했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그 현장 가공비라기보다도 외주비로 변동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운영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. 24%, 12.8%가 증가했고 생산 재료비로는 12.8%가 감소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총 제조비용으로 보면은 55.4%가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것도 거의 한 100억 원대라고 본다면 반 이상이 총 제조 비용이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 재고자산 증감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는데 1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2단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 갭이 216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일치는 합니다.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일치는 합니다. 여기까지는 이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있다?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단계가 일단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적용을 제가 해준 거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계약자산과 계약부채가 있는데 이거 CF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기준이고요. BL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명세 이거를 증감액을 맞춰보면은 갭이 있는데 작년도는 좀 16억 원대로 크지만은 올해는 한 800만 원뿐이 안 되네요. 그리고 계약부채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. 왜 이렇게들 맞추지를 못하는 것들을 이 현금 흐름표하고 안 맞는다고 그런다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 갭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뭘 확인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25억 8,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5% 증가했어요. 꽤 많이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14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. 자, 직원들은 많이 뽑았는데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전년도에 7,530만 원이었는데 연봉이 7,450만 원으로 1.1%가 하락했습니다. 노동 생산성 팍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해보는데 노동 분배율은 좀 올라간 거로 스루풋 영업이익으로 하니까 그렇게 높게 나오게 됩니다. 외주 가공비는 1.7% 이거가 변동비로 인식을 했었죠. 그리고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가 34.2%가 감소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1.9%가 하락했고 스루풋율은 9.34%가 상승했습니다.
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.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9.4%로 2.7%가 상승했습니다. 차입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매트릭스 표로 만드는 거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겠습니다.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외주비하고 그 다음에 그 수주 판매 가격은 좀 더 그 오른 가격으로 결산이 됐어야 된다. 이런 게 증명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수량으로 산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회사가 풍력 발전 중심이기 때문에 좀 수량으로 산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있고요.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수주 산업에서는. 그래서 원재료 및 수주 판매 가격 추이를 보는데 원재료만 나오는데 원재료만 후판만 했습니다. 풍력 발전 만드는데 후판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날개를 만들어내는데도 그 후판이 뭐 들어가는 모양이죠. 크게 그걸 가공하고.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기아라든지 모터라든지 그게 돌아가가지고 전기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대변을 하진 못하겠지만은 일단 후판은 4.3% 인하된 거로 돼 있으니까 반증 검증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만 하락하기 됐고 상승이 돼야 되는데 반대죠. 그리고 수주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증은 불능하다. 억지로 그 조견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 수주 판매 가격도 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주 판매 가격은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전년도 그 전체 매출액에서 이번에 그 진도율을 보면은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13.4%뿐이 진도율을 못 냈어요. 연간 해본다 그래도 전년도 54%뿐이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계획을 조금 더 올려보는 거로 한 실적의 그 500% 정도 해보자. 연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. 원가 회계로 1 더하기 그 400%면 500%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6,485억 정도 그 매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재고가 7.9% 감소했는데 포괄입니다. 8%더 감소한다. 지금 수주받은 거를 빨리 끝내가지고 재고가 준다는 거는 지금 수주한 것을 빨리 끝낸다.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. 그 수주 산업에서는. 그랬을 때 그 이익이 한 76억 정도 나는 거로 그렇게 그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행 결과를 6,480억을 한다면은 71억 4,100만 원뿐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 그 회계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재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원가 회계는 이익이 감소하니까 높게 팔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만약에 이게 계약 하나의 단가라면은 6,480만 원 아니고 6,480억의 수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도 남는 게 좀 부족하니까 0.5% 더 해보자. 그러면 재고가 더 감소할 겁니다.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약 자산이 더 감소한다든지 제품이나 제공품이 더 감소한다. 이렇게 보면은 한 94억 3,200만 원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. 그 계획보다 한 2022억 9,100만 원, 약 23억 정도 더 이익을 낼 수 있겠다.
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스루프 회계로 좀 보더라도 이것도 그냥 400% 해버립니다. 그러면은 계획 대비 500%도 매출액을 해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한 6천억 정도 하는 거로 돼 있고 운영 경비로 계산하나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로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실행 결과를 그 6천억 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은 200억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스루프상으로는 원가계하고 틀리죠.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연간 2.4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. 분위의 0.6회전인데 그러면은 이 포괄 이 회전율입니다만은 2.5회전 더도 말고 3.8%만 더 노력을 해보자. 그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.8% 증가할 때 우리가 그 더 추가로 그 작업 들어가는 게 한 0.9% 들어갈 거다 했을 때 0.1회전만 올리더라도 209억에서 323억 이익을 낼 수 있다. 그래서 0.1회전 하는데 추가 비용이 한 14억 들어가는데 결과는 114억 이익이 난다. 그런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다. 스루프 회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재고가 감소했는데 제조업에서는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 포괄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죠. 그리고 다만 이익만 더 증가했어요.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낮게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제가 특별 원인 변동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어떤 특성을 밖에는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이미 그 계약 자산이라는 것은 수주해 놓은 거에 지금 얼마 진도율이 얼마 나갔다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혹시 그 부풀려진 게 있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은 진도율을 적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지만 더 이거는 뭐 솔직히 더 연구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. 특별 원인 변동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은 그리고 현금 지표로서요.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분기에 85억 3,800만 원을 벌었는데 전년도에는 224억 원을 벌었어요. 한 1.7%, 0.7% 아니 1.7%가 더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. 2번 EMS 전체 그 사업 활동으로 들어온 돈은 518억 원 들어왔고 최종 돈은 13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캐펙스에 비유동자산에 625억이나 더 투자가 됐는데 이게 그 계약자산의 증가나 계약부채가 아니죠. 계약자산의 증가 감소가 됐지만은 그런데 돈이 좀 더 들어간 금액들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. 금융자산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625억 원이 투자가 된 돈이 있어서 이걸 현금을 잃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132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프리캐시 프로로는 채권자한테 276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19.4%, 전년도보다 16.6%인데 약 2.9%, 2.8% 정도가 더 그 레버리지율이 올라갔습니다. 이자 부채율도 좀 더 이자율도 올라갔고요. 이익 배당은 좀 지금 바라볼 수가 없고 3,600만 원이 주식 보상 거래로 더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고
이 두 가지 합친 것이 회사 전체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겠습니다. 276억 원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. 돈이 프리캐시 플로우도 나갔다는 거죠. 주가는 13,83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,990원이 하락했고요. 시가총액은 뭐 내려갔습니다만은 PBR로 보면은 35%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. 지금 미래 가치라고 해놓은 두 가지 임팩트 1, 임팩트 2 이것도 좀 실적으로 봐서는 계속 내려갈 것 같죠. 그럼 주가도 내려가는 거 당연하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주를 보면은 SK 에코프렌트 자회사라고 가지고 있네요. 에코프렌트가 오션 프렌트를 이게 뭐 건설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전문화하겠다 하니까 회사 이름을 에코로 붙인 것 같습니다. 37.6% 지분을 가지고 있고 송무석 씨, 송정정 씨가 가지고 또 있는데 10%, 9%. 이게 이제 SK 오션 프렌트가 SK 에코프렌트가 이거는 뭐 SK 에코프렌트는 SK에서 직접 설립한 회사지만은 이 송무석 씨, 송정정 씨라고 개인 주주가 들어온 거 보니까 중소 업체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3자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에코프렌트가 들어와서 최대 주주가 돼서 SK그룹의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. 국민연금이 5.32%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고 있네요. 5% 이하인데 그래도 4.52%가 들어와 있습니다. 이상 SK 오션 프렌트 저도 여기를 처음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풍력 발전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하면은 중국이 이런 분야로 덤핑을 해가지고 중국 가격에 맞추면은 뭐 거의 남는 거 없다.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덤핑 공세가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지 덤핑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